영상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이 정말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방생 얘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생 왜 갑자기 뜬금없이 방생 얘기를 하냐면 5월 첫째 주 몇 요일이죠? 토요일 9일? 둘째 주 토요일 9일 날 월정사에서 금강경 봉창기도에서 방생을 해요. 그래서 방생은 원래 언제 했냐면 정초 대보름 안에 방생을 하고 가을에도 방생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방생을 원래 겨울에 그 했겠나 옛날에 나 그런 생각 많이 들거든. 하는 게 맞기는 맞을 것 같은데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방생이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대승불교와 관련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사원의 정주 문화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고 난 뒤에 그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윤회 문화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정확하게 그럴 것 같아. 요번에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중국에서는 우리 그 닭 키우는 거 있잖아. 닭 키우는 거. 닭을 진짜 이렇게 작은 이렇게 케이지에다 넣어가지고 막 키우잖아. 그래서 A4 용지도 안 되는 이 작은 데서 닭이 평생을 사는데 그 평생도 도대체 닭이 얼마만큼 사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 왜냐하면 애가 조금 크다 보면 청소년기에 잡아서 죽이니까 뭐 자기 수명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닭 키우는 사람도 모른대. 돼지 키우는 사람도 돼지 수명이 얼마 되는지를 몰라. 늙어서 죽은 적이 있어야지. 늙어 죽도록 키워봐야 알지. 근데 중국은 닭장처럼 돼지를 그렇게 만든다는데? 그래서 빌딩을 지어가지고 그 빌딩 안에서 전부 다 키운대. 우리 같이 축사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큰 빌딩을 줘가지고 뭐 나도 그거 보고 되게 재밌었거든. 그래서 뭐 100만 마리인가를 키운다는데 한 방에. 와 그만큼 키우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빌딩이 아니에요. 무지하게 큰 거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전체 안에서 다 통제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그래서 중국에는 돼지고기 값이 안 오른대. 우리도 그 닭장 이것 때문에 안 오르는 거거든. 그래서 닭값이 오르는 게 아니고 치킨 값만 오르는 거예요. 닭 원재료 값은 크게 잘 안 올라요. 그거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림이 그거를 어떻게 보면 방어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좀 잘 안 된다대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키우면 돼지 키우는 사람들 다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규모로 딱 들어오면 일반 이렇게 조그맣게 사육하는 사람들은 다 망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도 문제가 될 거고, 아니 저는 사실은 그렇게 공장에서 공장식으로 키우는 게 오히려 안정적이지 싶어. 마치 그 채소 수경 재배하듯이 그거 딱 빌딩 같이 쫙 만들어 가지고 돌려버리면 그거 물로다가 해가지고 쫙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괜찮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듯이 닭이나 돼지도 뭐 이렇게 다 해버리면 공장 몇 개만 돌리면 전 국민이 먹는 거지.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다 죽죠. 소소한 사람들은 다 죽죠.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이제 늘상 나오는 게 닭 권리는 어떻게 하느냐. 닭권, 돼지권, 그 다음에 소권, 이거 어떻게 하느냐. 소도 그게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무지하게 큰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은 그렇게 한대요. 벌써 시작이 됐고, 오래됐대요. 그래서 걔네는 값이 안 오른대. 대규모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쌀값이 제일 싼 데가 아마 소산 예전에 그 아산 간척한데 그런 게 제일 쌀 거예요. 왜냐면 기업식으로다가 해서 엄청나게 큰 거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돌리면 쌀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런 거 몇 개 간척해가지고 사실 돌려버리면 제가 그 얘기 하는데 이런 얘기 했다가 또 욕먹을 수도 있는데 미국, 중국, 호주 이런 데 세 군데만 해가지고 토질 좋고 그 다음에 기후 환경 깨끗한 데다가 한국 사람 전체가 먹을 정도의 그거 경작해버리면 끝나요. 비행기로다가 몇 개 돌려버리면 우리나라 쌀값의 한 3분의 1 정도로 떨어질걸? 그렇게 날릴 수 있어.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시골에 저분들을 도대체 뭘 딴 거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생각해 볼 문제예요. 뭐냐면 할 거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 국민이 비싸게 사 먹는 게 맞냐? 그다음에 품질도 대규모로 하는 게 훨씬 안정적이고 깔끔해요. 소규모로 이렇게 찝짝찝짝 하는 것보다 똑같은 품종을 심어도 예를 들어서 뭐 2,000쌀을 심었어. 그냥 완전히 막 밀어가지고 이렇게 광활하게 해서 쫙 똑같이 하는 거하고 이 집, 이 집, 이 집, 이 집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다니까. 근데 이제 그거랑 똑같은 거지. 이거는 전 국민이 비싸게 먹으면서 그 사람들을 부양해 갈 거냐? 아니면 그냥 전 국민이 싸게 먹고 차라리 세금을 걷어서 뭔가를 좀 해주든지 그게 나을 거냐? 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그래서 근데 이제 식물과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적을 수 있는데 동물과 관련해서 이게 동물권 문제가 나와요. 동물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물권 문제가 벌어지면서 그게 잘 추진이 안 된대. 근데 동물권이 있으면 잡아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 그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놔줘야지. 동물권을 주장하면서 약간 넓은 데는 괜찮고 닭장같이 작게 키우는 것은 안 되고 왜? 그러면 동물이 스트레스 받는데 어차피 네가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고양이 쥐 생각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근데 오히려 서양에서는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축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굳이 늦게 왔어요. 카메라를 또 다 가리면서 뒤통수로 그렇게 하네.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안다. 내가 아까 사인했거든. 그래서 이게 에, 동물권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동물권. 그래서 그리고 이게 이제 동물의 영혼이 있느냐의 문제고, 그 다음에 이게 심각한 데가 어디냐면 윤회론을 믿으면 이게 훨씬 강하게 작동해요. 이게 훨씬 강하게 작동해. 왜? 지금은 동물이지만 이게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치 윤회론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마치 연극 배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연극 배우가 지금은 내가 주연을 하지만 나중에 조연도 할 수 있고 뭐 양아치 역할도 할 수 있고 뭐 역할들이 계속 바뀔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윤회론이 바탕이 되면 동물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져요. 그리고 유목 문화가 발전한 데서는 동물에 대한 생각이 동물엔 영혼이 없다니까 유목 문화에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좀 어려운 게 그러면 동물을 어디까지 볼 거냐. 생명은 도대체 뭐지냐. 그러니까 영혼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영혼이 있을까? 쥐의 영혼이 있을까? 쥐의 영혼이 있으니까 우리 손톱을 밤에 떠서 밖에 던지면 사람으로 변신하는 게 아닐까? 그런 얘기 들어봤지? 그거 진짜 쓸데없는 얘기인데 모든 사람이 들어봤다. 한국 사람은. 그 뭔 얘기인지 아세요? 손발의 끝에 전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 그 에너지를 가지고 복제한다. 뭐 이런 생각을 옛날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옛날 사람들은 손발톱하고 머리카락을 모았죠. 모았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고. 자, 쥐에 만약에 영혼이 있다면 바퀴벌레 어때? 바퀴벌레. 바퀴벌레 영혼 있냐? 바퀴벌레 영혼 있냐? 그럼 바퀴벌레가 있다라고 하면 쥐며느리 어때? 쥐며느리. 영혼이 있으니까 며느리겠지. 야, 이거 되게 재밌는 거예요. 어디까지 영혼을 놓고 볼 거냐. 그래서 영혼을 어떻게 규정할 거냐에서 문제에서부터 이거 되게 재밌는 논점이거든요, 사실. 옛날 사람들은 진짜 단순하게 생각해서 별게 없었으면 지금은 이게 논점화될 재밌는 얘기예요. 사실은 재밌는 얘기. 음, 불교는 어떨 것 같아요? 불교는 영혼이 있는 게 아니다. 불교하고 유교는 영혼을 믿지 않습니다. 불교하고 유교는 영혼을 믿지 않습니다. 영혼이 아니고 작용력이 있는 거예요. 작용력이.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 과학이 얘기하는 거랑 비슷해. 여러 가지들 요소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지금 전기 신호들이 흘러가면서 어떤 작용력을 만들어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실체는 없고 나라고 하는 실체는 없고 그 작용력이 있는 거거든. 그거를 업설이라고 합니다. 업설, 업이라고 하는 건 어떤 행위들이 누적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는 마치 북극과 같지 남극과 같은 게 아니다. 북극은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밑에서 얼음도 좀 더 얼을 거고, 그다음 위에 거는 녹기도 하고 쌓이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계속 변해가는 거지. 여기에 어떤 실체가 있느냐? 실체는 없어. 그 작용이 계속 바뀌어가는 거지. 마치 한강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흐르면서 한강이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체는 없고 작용만 있다. 이걸 공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0이라고 하는 숫자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0과 공은 같은 개념입니다. 남인도에서 만들어졌을 걸로 추정해요. 저 개념 자체가. 그래서 공사상하고 0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공 하나 더 붙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하나 더 하고 0 하나 더 하고 사실은 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저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실체는 없고 작용은. 그래서 0끼리만 계속 붙어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안 되고 여기에 어떤 숫자가 붙으면 확 바뀌고. 제가 얘기했잖아. 인류가 이해하는 개념 중에서 가장 어려우면서 모든 사람이 이해하는 개념. 보통 어려운 건 일부 사람만 이해해요. 뭐 양자역학이야. 그러면 그들만 이해하는 거야. 우리 같은 쩌리들은 이해를 못해. 근데 진짜 알딸딸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인데 모든 전 인류가 이해하고 있는 게 0이에요. 되게 어려운 개념이라니까 이거. 인류가 아마 저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수천 년 지나했을걸. 수천 년 지나한 결과값이야. 그리고 이거는 저게 언제쯤 나온다고 생각하냐면 기원 전후쯤에 나오거든요. 저걸 이해한 거야. 이 남인도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공사상도 나오고, 그러니까 철학적으로는 공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수학적으로는 0이 되는 거야. 근데 왜 또 이게 이때쯤 나와야 되냐면 그 전에는 보이지 않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영혼도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떠한 요소라고 봤다니까. 그러니까 무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 옛날 사람들은 다 어떤 유형적인 거고 어딘가에는 있고, 그래서 뭐 심장에 있다는 둥, 뭐 단전에 있다는 둥 쓸데없는 소리들을 다 하는 거예요. 아트만은 씨앗과 같다는 둥, 뭐 오만 이상한 소리들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기원 전후쯤에 되면 무형에 대한 인식이 인류에게 존재해.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혼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어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거 2000년 전 사고예요. 그 전의 사고들에서는 그게 안 돼. 그 정도 사고를 못 해. 다 물질적 사고만 한다고. 예. 뭐 재밌어. 그런 거 생각 보고 있으면 재밌어. 그래서 불교하고 유교에서는 사실은 어느 조건 속에서 존재하던 거고 나중에 흩어지면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실제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남극 같은 거예요. 남극은 땅이 있고 대륙이 있고 그 위에 얼음이 쌓인 거기 때문에 이것은 변화하지만 변화하지 않는 불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실체적인 거고,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는 기독교 전통이 없으면 영혼을 판다는 개념이 없어요. 영혼을 팔면 낚이는 겁니다. 왜? 영혼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계속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 영화에 보면 기독교 문화권의 영화에 보면 영혼을 자꾸 팔죠. 악마가 그거 수집해서 뭐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걸 어디다 쓰려고. 그거 주워 가서 뭐 하는데. 그래서 어떤 실체가 있는 거고 그걸 신이 부여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걔네는. 그래서 여기에는 신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건 수집 대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서구에서는 서구의 가족 개념은 이런 얘기 하다가 또 길어지는데 서구의 가족 개념은 마치 회사 개념하고 똑같아요. 거기에는 각각의 다른 사람들이 소속이 다른 사람들이 존재해서 연합체인 거야. 그래서 이거는 분리돼 있고 나중에 여차하면 갈려서 나가는 거예요. 동아시아 유교의 가족 개념은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산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야. 애를 생산했다. 요즘은 잘 안 쓰는데 생산이라는 표현을 썼었어 자식들에게. 내가 진짜 만드는 거야. 만들기 때문에 그것은 단일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일체계.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하나의 대나무 숲이 하나의 나무인 경우가 있어요. 왜? 대나무는 이렇게 뿌리로 이렇게 연결돼서 가거든. 마치 그것처럼 같은 성씨는 같은 쉽게 말해서 그걸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 전에도 해드렸잖아요. 태몽을 꾼다거나 그 다음에 내 자식이나 이런 애가 좀 위험을 닥칠 것 같으면 내가 예지몽 같은 걸 꿔. 그래서 부모가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를 해가지고 너 별일 없냐? 너 몸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야. 그거는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아마 서양 사람들 개념에서는 이게 연결이 아니고 단절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평생 AS라는 개념이 있어요. 상호간 평생 AS 연결돼 있기 때문에 내 팔뚝이라고 생각을 해봐. 여기에 좀 고장이 났어. 그럼 계속 불편하면서 이거를 내가 감싸가는 수밖에 없는 거지. 자를 수는 없잖아. 내 팔인데. 그래서 자식에게 문제가 생겨도 평생 AS, 부모에게 문제가 생겨도 그러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것 중에 그거 있잖아요. 가족이 편안한 게 참 복이 있는 거다. 그래서 서로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신이 준 속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는 계약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불교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업에 의해서 신이 무언가를 준 게 아니고 업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비슷한 종자들끼리. 그래서 갈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출가라는 게 가능한 거예요. 유교에서는 출가가 불가능합니다. 부모가 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출가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싸가지 없는 짓이야. 네 소유권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네가 결정권이 없다니까. 그래서 그 얘기 하잖아. 서양하고 우리하고 자식 교육을 시킬 때 서양은 뭐 먹을래를 시키는 거고 우리는 엄마가 안 좋은 거 줬겠냐? 콩 먹으라면 먹어. 당근 먹으라면 먹어. 이놈의 새끼 이렇게. 그래서 그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서양 애들은 뭐 문제를 내거나 했을 때 여러 개를 냈을 때 어떤 걸 풀고 싶어 해서 지가 선택하는 거를 더 잘 풀고 한국 사람은 주어지는 걸 잘 푼대. 너 이거 풀어봐. 이랬을 때 훨씬 더 집중도가 높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에 당한 거지. 먹어에 당한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다른 관점들이야. 그래서 왜 서양의 악마는 영혼을 수집하려고 하느냐? 거기에 신의 속성이 들어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변적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교나 유교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수집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판다라는 개념이 없어. 팔아서 뭐 할 건데? 살 놈도 없어요. 살 놈도 없어. 그래서 아니 이게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가 이쪽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동물의 영혼이 존재하느냐? 서양에도 동물 영혼 판다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서양 유목 문화에서는 동물에는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동물에게 영혼이 존재하면 그것은 그들이 먹을 때 너무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걔네는 영혼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윤회론에는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 복지 얘기가
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오히려 동아시아 쪽에서 더 영향을 미칠 거예요. 인도나 동아시아 쪽에서 더 영향을 미칠 거예요. 어,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있어.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사실은 밥을 절에서 해 먹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수행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얻어먹으면서 다녔거든. 얻어먹으면서 다녔어요. 그리고 인도는 얻어먹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모작 삼모작이 가능하고 물상이 남아요. 그리고 덥기 때문에 저장이 불가능해. 우리는 춥기 때문에 음식을 저장해 놓고 먹을 수가 있고 불 한 번만 떼면 그 사골국처럼 보름도 먹을 수 있고 한 달도 먹을 수 있어. 어. 그래서 우리는 저장 문화가 되는 거고 인도는 저장할 수가 없어요. 너무 덥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을 하면 그 다음에 그날 다 먹어야 되고 그날이 아니고 그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사이에 다 먹어야 돼. 예, 예. 그냥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줬을 때는 그거를 땅에 묻거나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 그냥 일반 버리면 그게 또 전염병이 돼요. 땅에 묻고 그래서 땅 파는 거보다는 주는 게 낫고 그래서 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고 얻어먹는 개념이 지금 동아시아에서 거지 개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어,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그냥 주는 걸 먹는 상황에서는 음식에 대한 취사 선택 이런 거는 당연히 없고 그 다음에 처음에 수행 문화에서 인도 수행 문화에서의 특징이 뭐냐면 유행기라고 하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음, 학습기, 가주기, 임서기, 유행기 뭐 이렇게 하거든요. 학습기는 공부하는 시간, 가주기는 집에 돌아가 가지고 이제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고 이제 가업을 계승하고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게 해서 이제 파이어족이 되는 거야. 자식 낳고 그 다음에 임석이 숲에 가서 명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그 임석이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임석이 되게 좋아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러니까 내 거를 챙기는 거지. 내 거를 챙기는 거지. 내가 도덕적인 거나 사회적인 거나 가족 간의 의무를 다 하고 내 거를 챙겨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야. 그다음에 맨 마지막 유행기는 떠돌아다닌다는 거거든. 떠돌아다니면서 무슨 수행을 하는가 모르겠어.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은 불가능해. 옛날에는 50 이전에 죽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면서 견문도 넓히고 새로운 문화도 보고 배우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아서는 맨 마지막에 그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인도의 그런 유행기 떠돌아다니는 게 가능한 이유는 덥고 얻어먹기가 되게 편한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 그래서 집도 필요 없고 옷도 필요 없고 40도에서 55도까지 올라가니까 벗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랑 달라. 그렇게 더운 지역이고 옛날에는요 헐벗은 사람 많아. 그래서 그냥 벗으면 벗는갑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바바리맨 보듯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요. 그냥 벗으면 쟤는 벗었는가? 여러분 어렸을 때 그거 생각 안 나세요? 그냥 그냥 그 여자들이 있어도 남자들이 우통 까고 등목하고 다 이랬었어. 그걸 보면서 참 섹시하구만. 뭐 이런 생각 해본 사람 없어. 그 당시에 그냥 다 의뢰이 그랬기 때문에 어 동네 아저씨 찌찌 다 볼 수 있어. 그거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 그리고 여성들이 그때는 수유를 했기 때문에 모유 수유를 했기 때문에 또 원하면 동네 또 여성분들 찌찌를 다 볼 수 있어. 그럼 그거 보고 어유 참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구만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없어. 그게 일상화되면 아무 생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된 뒤에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지. 그 전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뭐 애들이 몇 감고 이런 거 보면서 아유 저것들을 몇 개울에서 몇 감는구만 이러고 그냥 가는 거지. 그거 보고 한 번 더 봐야겠구만 이러면서 없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잘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 애들 뭐 다 벗고 다니는 애들도 많이 있었고 어린 애들은 왜냐하면 자꾸 싸고
뭉개고 이러니까 아예 벗겨놓는 경우 많았어. 시골 가면 벗겨놓으면 벗겨놓으면 더 문제지. 벗겨놓은 상태에서 싸면. 근데 그거 치우는 게 이거 빠는 것보다 편하다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던 거야. 참, 참 그렇지. 전에 제가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진짜 놀랍게도 지금 생각하면 말 같지도 않은 건데 남이 쓰는 기저귀를 갖다가 받아서 썼어. 그걸 삶아가지고 그걸 이만큼 받아와. 애나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 집에 이거 남았는데 너 줄게 그러면 어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야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아무리 삶아도 조금 찝찝 아니,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뭐 그렇게 예. 그래서 아니 그때 그때마다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벗는 걸 그렇게 외설스럽게 안 봐요. 그래서 의식주가 자유로운 게 인도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불교도 수행하러 가가지고 뭐 소유에 대해서 소유를 최소주의거든요. 불교는 최소주의, 무집착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뭘 방생을 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방생은 초기 불교에 있던 문화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식을 가리는 문화가 나오고 음식을 가려. 그러니까는 뭐 오신채를 먹지 마라 말 같지도 않은 거고요. 그거 뭐 고기를 먹지 말라 그것도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남이 해서 주는 상황에서 내가 그걸 받는데 그리고 거기는 취사 선택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상대가 신라면 끓여주면 신라면을 먹는 거지. 신라면에서 고기를 빼. 뭐 어떻게 빼? 네가 빼. 뭐 처먹기 싫으면 말아라. 뭐 이렇게 나오. 그래서 그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개념이 나온다는 얘기는 대규모 사원이 들어섰다는 얘기고 거기서 밥을 해 먹었다는 뜻이에요. 그 과정에서 그 뒤에 금지식이 나오는 거거든요. 모든 종교에는 금지식이 있어요. 뭔가 있어 보이려면 금지식 같은 게 한두 가지는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약간 달라. 뭐 이런 거.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뭐 발굽이 갈라진 거는 먹으면 안 되고 이슬람이나 그런 거 해. 그래서 발굽이 갈라지면 악마예요. 그래서 염소가 악마도 되고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돼. 뭐 그냥 쓸데없는 얘기. 그래서 이 세상에서 금지식 중에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금지식이 피타고라스 학파의 금지식이거든요. 콩을 먹지 마라가 있어. 콩을 먹지 마라. 참고로 말씀드리면 콩은 동아시아가 산지예요. 우리 고구려 쪽이 산지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 옛날부터 그렇게 퍼져서 갔는가 봐. 근데 왜 콩을 먹지 말라 했는지 아예 안 나와. 그 내용이 사라졌어.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야. 인도에도 있어. 소금 먹지 마라도 있어. 소금 먹지 마라. 인도에 저 소금 안 먹으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더운 지역에서 근데 소금 먹지 마라도 있어. 그리고 그게 왜 소금 먹지 말라는 이유가 나와요. 소금이 저게 자염 계열이었을 거거든요. 자염은 뭐냐면 끓이는 소금. 아니면 저게 인도 내륙 지역은 땅이 넓으니까 바닷가 소금이 아니고 바닷가에서는 소금을 물에다가 해서 끓이는 방식을 쓰고 그 다음에 내륙 쪽은 땅 파서 나오는 소금을 썼을 거예요. 땅 파서 소금이 나옵니까? 이렇게 하는데 나오죠. 예전에 바닷물이 이렇게 응축돼 가지고 저 동유럽 가면 그 소금 광산 이런 거 뭐 구경 가잖아. 그런 식으로 광산이 있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채굴 하고 예전에 그 참하고도 그 다큐에도 보면 그 소금 근데 그런 식의 소금들이 지저분해요. 지저분해 약간. 그래서 소금에는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영혼을 오염시킨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생각했대.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지저분한 소금은 천일염입니다. 네이밍을 너무 잘해가지고 마치 깨끗한 놈 같은데 천일염 제일 지저분하고요. 그 다음에 미세 플라스틱도 제일 많고요. 자염이 오히려 나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자염은 끓이는 소금.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빙어 이런 애들도 생각같이 그렇게 맑은 애 아니죠. 걔네 좀 지저분한 물에 살죠. 그래서 뭐 빙어니까 깨끗해요. 그래서 뭐
그냥 막바로 먹는 사람들 있잖아. 되게 지저분한 애입니다. 이름이 그럴 뿐입니다. 어, 이름이 그럴 뿐입니다. 뭐 장미라고 해서 다 이쁜 거 아닙니다. 옛날에 장미란도 있고 이러잖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뭔가들이 다 이유들이 있는데 이거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소금 안 먹는 사람 있어. 소금 안 먹는 사람 있어. 그래서 무염식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옛날에 성철 스님도 무염식 하셨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아요. 제가. 그래서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이 영혼을 오염시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썰이 있어, 썰이.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불교에서 음식에 대한 취사 선택이 나오면 그것은 대규모 사원이 만들어진 이유겠구나. 그래서 안에서 밥을 해먹는 구조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해먹으니까 취사 선택이 있고 여기서의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금지식으로 걸리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중에게 문제가 될 만한 것들, 문제점이 될 만한 것들, 대중생활에서, 집단생활에서 뭐가 있지? 뭐가 있지? 문제가 될 만한 거 향신료 계열입니다. 향신료. 지금도 우리가 베트남 쌀국수를 가면 고수를 넣을까 말까요를 하잖아. 그게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를 넣으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 향신료를 먹었을 때 나는 냄새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수 먹은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냥 막 생으로 좀 씹어 먹어. 뭐 이렇게 초장 같은 거 좀 해가지고. 그럼 나는 냄새가 너무 싫은데?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생활에서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비유하면 오징어입니다. 마른 오징어. 마른 오징어. 그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거든. 그렇지 않아? 어. 그거 진짜 오징어 저 관광버스에서 먹으면 기사가 지랄한다. 아마 제일 싫어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관광버스 기사가 싫어하는 게 오징어,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초콜릿. 흘리면 되게 피곤합니다. 그 다음에 초콜릿 같은 경우는 박혀요. 녹으면서. 아니 진짜 맞잖아. 그런 거 되게 싫어해. 그래서 언간하면 그런 거 이제 가지고 타지 말라고 얘기들을 하지. 그리고 뭐 창문이 요즘 없으니까 냄새 빼기도 어렵고 피곤하지. 그래서 문제가 되는 대중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음식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음식이 빠집니다. 인도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개고기 같은 거죠. 그래서 개고기라고 하는 게 개고기하고 사람 가죽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해요. 개는 천한 동물이어서 개를 먹는 사람은 천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있고 그 다음에 나 사람 가죽이 그렇게 냄새 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도 뭐 사람 가죽을 안 봐서 근데 사람 가죽이 냄새가 심하대요. 그래서 사람 가죽 같은 걸로 뭘 만들면 냄새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곤하대. 근데 그럴 것 같기도 해. 이게 잡식성으로 다양한 걸 먹은 놈일수록 냄새가 심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개나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 사료만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냄새가 있어. 아니, 그렇지 않아? 사료만 계속 똑같은 사료만 먹은 애들이 냄새가 덜 나. 그러니까 그게 싼 거에서도 덜 나고 몸에서도 덜 난다니까? 아니야, 맞아. 그래서 다양한 걸 먹을수록 이게 그래서 인간이 가장 잡식성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 그 율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누가 사람 가죽으로 샌드를 만들었대. 왜? 유럽에서는 저 뭐야 르네상스 시절에도 유럽의 책 가죽을 사람 가죽으로 만드는 경우 있어요. 인피로 나옵니다. 가죽이. 그거 되게 재밌는 게 서양 책들은 이렇게 양장이 잘 돼 있잖아. 근데 우리 책은 그런 게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뉘어 있는 방식이고
걔네는 꽂아놓는 방식이네. 그래서 걔네는 양장에 신경을 써야 되고 우리는 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책거리도나 이런 거 그림 보면 책이 언제나 누워 있죠. 자빠져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개념이 좀 달라요. 그게 어떻게 책을 이해할 거냐에 대한 문제이기도 해요. 그렇다 치고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상대가 혐오하는 음식, 아니 상대가 아니고 그 시대가 혐오하는 음식에 대해서 거부가 있고, 그 다음에 대중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음식에 대한 거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승불교가 들어서면 이제 자비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서 이제 고기에 대한 거부가 나타나요. 그래서 현장 스님이나 의정 스님이나 안 그러면 법현 스님 기록에 보면 소승과 대승을 구분하는 게 뭐냐면 고기를 먹냐 안 먹냐의 차이예요. 가장 크게. 그러니까 이게 대승불교의 승려들이다, 소승불교의 승려들이다가 나오면 대승불교는 고기를 안 먹는 집단이 대승불교, 고기를 먹는 집단이 소승불교입니다. 그리고 같이 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600년대, 700년대에도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인도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현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고기를 안 먹는 문제를 좀 더 주체적으로 이해를 하면 이제 방생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는 것, 그게 방생. 그리고 방생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는 뭐냐면 자본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본이 있어야 사서 풀어줄 거 아니오. 저 사람이 지금 물고기를 예를 들어서 뭐 100마리를 갖고 있는데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걸 풀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왜를 시전하겠죠. 왜? 내가 예를 들어서 가서 저 뭐야 양돈업자한테 돼지를 풀어줍시다. 그러면 내가 왜? 그렇지 않을까? 그렇겠죠. 그래서 그거를 풀어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대가 지불의 문제가 나오는 거고, 그 얘기는 자본이 있었다는 얘기구만. 되돌아보면, 그러니까 다 그렇게 연결해서 판단해 보는 거야.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사원에서 밥을 해 먹는다라고 하는 게 자본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을까? 자본이 없으면 어떻게 해? 식자재로 어떻게 살 거야?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사람이 준다고? 야, 그런 식으로 하면 불안해서 못 먹고 살아. 자본이 축적이 돼 있고 이거 돌려야지. 그러니까 우리 마치 석유하고 비슷한 거지. 석유는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도 비축류를 놓잖아. 그걸 뭐 한 달짜리로 놓을 수도 있고 우리가 6개월을 세팅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까? 요번에 며칠이라고 나오던가? 40일인가? 그 정도 나오던가? 몰라, 나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버틸 수 있는 거고 그 이상이 되면 못 버티는 거잖아. 이제 바닥 났겠지 지금 벌써. 그러니까 뭐 차량 뭐 제한을 한다는 둥, 뭐 어쩐다는 둥, 막 이렇게 나오겠지? 예. 아니, 맞잖아. 쌀도 비슷하게 할 걸. 그러니까 남아돌아도 어느 정도 이상은 비축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겠지. 예. 밥을 해 먹으려고 그러면 돈도 비축이 돼 있어야겠지. 화폐 개념이.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이거를 현물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돌려가겠지. 그래서 이렇게 돈이 있으면 이제 주체적으로 죽어가는 생명, 쟤네가 죽으려고 해요. 저기 잡혀 있으면 죽을 것 같아. 옛날에 그거 있었는데 저 용수스님 절에 가니까 염소를 키우고 있더라고. 가니까 절 앞에 염소가 있어. 그 내가 뭐라 그랬냐면 뭔 염소를 키우냐고 그랬어. 근데 그 말이 되게 재밌어요. 자기가 그 시장에 갔는데 시골이니까 시장에 갔는데 어떤 놈이 염소를 팔고 있는데 아이 뭐 그게 이상한 건 아니잖아. 염소 파는 사람이 있는데 지나가다가 갑자기 저게 팔려 나가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냥 사왔대. 사왔대. 이제 그래서 염소가 거기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들으면 그런가 싶은데 그렇게 사는 게 맞나? 그 생각은 또 있어. 우리가 쓴 사람은.
그러니까 그냥 염소도 그냥 짧고 굵게 죽는 게 낫나. 혼자서 절 앞에서 그 풀 뜯어 먹으면서 이렇게 묶여가지고 죽을 때까지 혼자서 가는 게 맞나. 청승을 떨면서 어 그것도 그때 괴롭히는 놈도 없고 하니까 막 살이 뒤룩뒤룩 쪘더라고. 할 일도 없고 이러니까 계속 풀만 먹고 있는가 봐. 에라이 씨 풀이나 먹자 이러면서 어, 어, 그렇게 묶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정당한가에 대해서도 생각이 또 드는 거죠. 그래서 아니 이게 다 관점의 문제예요.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생명을 살리는 게 낫다. 그렇다고 뭐 염소를 그렇다고 풀어놓을 수도 없잖아. 그거 풀어놓으면 야생도 아니고 죽을 걸. 지금 돼지 아니 염소 몰라서 그래. 염소가 얼마나 싸나운데 감당 안 된다. 감당 안 된다. 그 동네에 있는 거 아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 사육하는 걸 내가 사서 풀어줬어.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걔네가 아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다음 나중에 봅시다 이러면서 갈 것 같아? 못 가. 죽어. 어. 그래서 풀어주는 것도 이게 자생력이 있는 애를 풀어야지. 그래서 대규모 사원이 들어선 뒤에 이제 고기에 대한 인식, 대승불교에서는 고기를 안 먹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주체적으로 좀 더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하자는 게 방생이고 그렇게 이제 방생을 사서 죽어가는 놈을 사서 해주는 거지. 딱 봤을 때 얘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거를 사서 한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무슨 문제 벌어지는 줄 알아? 방생 납품하려고 또 잡는 놈이 있겠지. 아니 방생 때문에 수요가 있으면 또 거기 납품하는 놈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러면 이게 뭔가요를 할 수도 있지. 예를 들어서 뭐 휴유암 같은데 방생 많이 하잖아. 그럼 그 방생하기 위해서 계속 물고가 들어오는 거지. 또 내가 제일 약간 인상적이었던 거는 저기 간포 쪽에 그때 그 감은사 가면서 이거 본 건데, 횟집에 광생고기 있어요. 그러니까 회도 팔고 방생고기도 파는 거야. 어, 야 이게 참 굉장히 창의적이지. 어, 그렇게 적혀 있는 거를 여러 집을 봤어요 거기서. 그래서 야 이게 뭔가 싶기도 하죠. 그래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건데 또 그게 문화화돼 버리면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장단점이 있어. 그런데 왜 방생을 대승불교에서는 하느냐? 1차적으로는 죽어가는 생명을 보고 자비심을 일으켜서 그것을 죽어가는 꼴을 못 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불교는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불교의 기본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 죽어가는 생명보다 더 중심적인 거는 나예요, 나. 내가 전에 그 얘기하니까 저거 뭐야, 입으로 피를 뿜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입이 먼저 더러워진다. 그래서 그게 내가 어렸을 때 봤는데 그 어디서 나오는지 못 찾아가지고 그랬는데, 그 명심보감에 나온다고 중문과 교수님이 편지를 보냈더라고. 쪽팔리게. 근데 명심보감 나 진짜 어렸을 때 봤지 본 기억이 없다. 그 뒤로는 명심보감 이런 거는 참 중요하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계속 보는 책은 아니야. 딱.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거 좀 봤거든. 시절상. 명심보감, 책은담 이런 거 많이 봤다 또. 책은담 이런 거 봤었어. 탈무드 뭐 이런 거. 지금은 보도 않는데 그 시절에 그런 거 봤었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지 난 몰랐네. 그래가지고 그와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상대에 대해서 나쁘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나한테 그렇게 잔소리 하던데? 고운 말을 쓰래. 왜? 고운 말을 써야 되는 이유는 네가 제일 먼저 나쁜 말을 담기 때문에. 예. 똑같은 얘기야 지금 그 명심보감에 나오는 얘기랑. 근데 사실은 나쁜 말과 고운 말은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어, 이거는 현상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얘기인 것뿐이지 그게 본질은 아니야.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오염되는 것은 아니야. 여러분이 오염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 이게 되게 재밌는 개념이에요. 그 제가 전에 그 얘기 했잖아. 개새끼는 분절되면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는다. 이걸 연결시키면서 여러분이 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다. 이 욕은 굉장히 재밌는 욕이에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없지 싶어. 이거는 유교 문화권에만 작동할 수 있는 욕이에요. 왜? 이게 아버지를 건드리는 욕이거든. 그 조상을 건드리는 욕이야. 어, 어, 그러니까 조상을 보통 욕은 그 사람을 모욕해야 되거든. 근데 조상을 아울러 싸잡아서 하는 거라니까.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욕이 굉장히 뿌리 깊은 욕이고 조선왕조 실록에도 나와 있는 욕이라고. 인조가 대전에서 했던 욕이 이 욕이고, 그래서 조선 중기 이전에 널리 퍼져 있었던 욕임에 분명하다. 벌써 이건 철저하게 유교적 욕입니다. 유교적 욕. 유교의 특징이 잘 나타나 보이는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욕이에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 전통이 남아 있어서 개새끼는 잘 안 쓰지만 개웃겨, 개뿔, 뭐 개를 5만 대 다 붙이는 대표 상품이잖아. 그런데 이것은 연결되면서 관계성 속에서 의미를 가지는 거지 실제로 분절 속에서는 의미가 안 돼. 그러니까 이것에 개새끼에게 욕의 속성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욕의 속성은 가설되는 거라니까. 가설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붙으면서 가설되는 거야. 나 이런 굉장히 재밌는 건데 이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나한테 바르고 고운 말을 써야 되는 이유가 네가 먼저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네가 제일 먼저 그 소리를 듣게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이 세상에서는 재미라고 하는 것은 정직 속에 있는 게 아니야. EBS를 왜 사람들이 안 보는 줄 알아? 정직해서야. 그건 재미가 없어.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이 행복은 정직에 있는 게 아니야. 정직에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요게 이제 미학적 판단이에요.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자, 그래서 불교에서의 기본은 뭐냐면 상대를 방생을 해서 상대를 살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살려줄 때 내 마음이 생의 기운을 얻고 흔연해지는 거. 그러니까 내가 공덕이 되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 이게 습기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떠한 고정관념처럼 이렇게 누적되면서 어떤 에너지체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패턴을 만들어내는 거지. 언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한국말을 쓰는 것도 한국 사회 속에 존재하면서 익숙한 패턴들을 반복하면서 언어가 되는 거지. 별거 없잖아. 이게 뭐가 있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합의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쓰다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렇게 좋은 에너지들을 내가 끌고 가는 거고, 그랬을 경우에 그것이 공덕의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뚫리지 않는 최상의 갑옷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삶을 넘어갈 수 있는 무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안 좋은 곳에 처하더라도 그 갑옷이 나의 데미지를 비켜주는 거야. 갑옷을 입었을 때 꼭 안 뚫리느냐? 그것은 아닌데
뚫릴 수도 있어요. 더 강력한 무기를 만나면 뚫리겠지. 하지만 헬멧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헬멧 쓴다고 사람이 안 죽느냐? 아니야. 하지만 데미지를 경감시키는 거죠. 그리고 작은 데미지라면 끝나는 거죠. 더 이상 치명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방생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죽어가는 동물을 살려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는 나의 어떻게 보면 공덕을 쌓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게 불교적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은 살려주는 것이 공덕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살려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야. 그 마음이. 그게 나에게 선함이라고 하는 에너지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은 아니야. 중독은 아니야.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습기가 누적된 거예요. 어떤 행위들이 반복되면서 누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지. 다 그렇겠지. 우리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도 전부 이런 방식으로 규정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저렇게 하는 거를 딱 내가 바꾸려고 하면 쉽지 않지. 나 중독 있네. 네, 그러고 보니까 나 염주 중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뭘 이렇게 씻다가 이렇게 놔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안 갖고 오잖아. 불안합니다. 불안합니다. 염주 중독이더라. 염주 중독. 그래서 계속 손으로 뭘 꽁시랑꽁시랑 하고 있어. 그래서 중독은 다 있는 거야. 중독은 다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있는 거고 이것을 바꾸려고 할 때, 이 흐름을 바꾸려고 할 때 이게 쉽지 않죠, 당연히. 남자들은 이 흐름을 어떻게 바꾸는가 보면 담배 피는 사람이 끊는 경우 내가 딱 제일 확실한 경우 여러 번 봤죠. 의사한테 너 그러다 죽어를 들었을 때 끊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저게 살고는 싶은갑다 이런 생각이 들지. 쾌락과 삶 중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가 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뭐 그렇다 치고 이거를 바꿔가기 위해서 안 좋은 습관을 바꾸고 좋은 걸로 가는 게 어떻게 하면 거기서 다짐하는 게 개체예요. 개를 받아서 꼭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 다짐이 개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복하게 되면 그쪽으로 흐름이 잡히면서 에너지가 쌓이는 거니까 이건 유형적인 건 아니고 무형적인 다짐의 에너지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 그 공과격 얘기 보면 그거 있는데 선한 행동을 내가 계속해서 그 한 방향으로 계속 누적시켜가. 그러면 그것이 내 인생을 좀씩 바꿔간다라고 하는 그 적선파라고 하는 도교가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행동을 육각형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만 계속 쉐리하면 흐름이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내 몸의 흐름이. 그래서 방생이다라고 하는 게 첫째는 내가 쉽게 말해서 좋은 선한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거고 내 스스로가 정화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면서 그것이 공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개체랑 비슷한 거야.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쌓여가면 그것이 강력한 에너지가 되면 사실 윤리나 도덕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개체랑 똑같은 거예요. 개체랑 똑같은 거.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생각들이 쌓이면서 그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질하면 안 돼라고 우리가 계속 배우면서 뭐 이렇게 훔쳤을 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거부감을 가지는 게 어떻게 보면 개체의 작용이에요. 이게 개체의 작용이에요. 다른 거 없어. 그러니까 이건 가설된 거예요. 실체가 아니고 가설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은 계속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은 에너지가 누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방생을 하든지 뭐 기도를 하든지 해서 좋은 에너지가 누적되면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불교를 믿으면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좋은 에너지가 쌓이면 그것이 더 좋은 에너지를 초래하는 거고 나쁜 에너지는 밀어내는 거죠. 어, 마치 자석이 땡기고 밀듯이 나쁜 거는 밀어내고 좋은 것은 끌어다니는 그런 상태가 되면서 내가 점점 좋아지는 거.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살려준다라고 하는 얘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이건 나와 관련된 부분이고 얘랑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걔가 잘 살면 그놈이 은혜를 보답하든지 결초보온하든지 예전에 그거 있었어요. 누가 그 두 가지 얘기했다. 결초보온이 내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그게 진짜로 있었던 얘기를 가지고 고사를 만든 거거든요. 사람을 구해줬는데 나 정확하게 그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집안의 어려운 일을 젊었을 때 풀어줘. 이 사람이 힘이 있을 때 풀어준다고 그거를 풀어주고 자기는 잊어버려요. 그게 별일 아니니까 풀어줬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너무 고마웠던 거고 죽은 뒤에라도 은혜를 갚기를 원해. 그리고 이 사람은 결국 나중에 전쟁터로 나가서 자기가 장군이야. 근데 상대가 너무 센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처럼 상대가 너무 센 거야. 그래서 이길 확률이 없어. 그런데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귀신이 나타나서 풀을 묶어요. 풀 묶는 거 아세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쓸데없는 짓 해서 풀끼리 이렇게 묶어. 그리고 남자애들은 그거 발로 차가지고 끊고 뭐 이런 거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귀신이 끊임없이 풀을 묶더래. 그래서 상대가 훨씬 더 나보다 피지컬도 좋고 힘이 센데 자꾸 발이 걸리니까 이게 운신을 잘 못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내가 이기게 돼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게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그게 죽은 뒤에라도 자기 딸을 구해줬나 뭐 그랬을 거야. 그래서 그 구해준 은덕을 보답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죽은 뒤에 풀을 묶었다 그래서 결초보은이에요. 그러니까 풀을 묶어서 은혜 보답한다는 뜻이에요. 좀 섬뜩하죠. 뭐 5, 6월에 서리가 내린다 비슷해. 그리고 우리나라 얘기도 있는데 그게 누구 얘기더라? 뭐 안명어사 박문순가 나 기억 잘 안 나는데 누군가 도와주고 또 떠났는데 나중에 자기가 관직이 오르고 그렇게 해서 그 집에 다시 가게 됐는데 훨씬 뒤에 가게 됐는데 그 집에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야. 그 사람이 잘 되게 해달라, 잘 되게 해달라 이렇게.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뭔가 보답할 거는 없고 정한 써놓고 매일같이 기도를 한대. 그래서 그 자기가 과거에 합격하고 승진을 한 것이 다 내 공덕만은 아닌 것 같다. 내 노력만은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식의 에너지들이 참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는 대리기도입니다. 대리기도. 여러분들이 보통 그렇게 대리기도를 해요.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바깥 양반을 위해서 대리기도를 하는 거지. 대표로 참석해가지고. 놀랍지? 그 입시기도 때 보면 놀랍지? 본인은 한 번도 안 와. 시작부터 끝까지. 아니야. 나도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근데 계속 통신스럽게 옆에서 찝쩍거리니까 결국 애 이름을 외워. 그런데 문제는 걔를 본 적이 없어요. 걔를 만난 적이 없어. 아니 만나는 적도 있어요. 보통은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과만 스님 때문에 됐어요. 나 누군지 잘 모르. 이름은 무지하게 익숙해. 이름은 무지하게 익숙해. 나 누군지 잘 모르는데. 사진 보여줍니다. 요즘 사진 보여줍니다. 얘가 걔예요. 이러면 그래요? 이제 이렇게 아니야 진짜야 진짜 다. 애가 오는 적은 한 번도 한 번도 아니고 거진 없지. 그게 대리
대리기도가 가능한 게 마치 여러분들이 그 대리모하고 비슷한 거지. 그렇게 해서 그런 에너지가 많이 모이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방어막을 형성해내는 거지. 그리고 오늘날도 그게 작동해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좋은 이미지를 쌓으면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 만약에 차은우와 비슷한 일이 유재석에게 발생했다면 유재석의 그 좋은 이미지들이 여론을 막고 중립을 시키자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지켜보자는 쪽으로 여론이 흘렀을 것이다. 근데 차은우 같은 경우가 그냥 쑥 밀려버렸잖아. 그러니까 그런 선한 이미지는 잘생긴 이미지는 있지만 선한 이미지는 걔가 구축해 놓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한 이미지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제가 뭐 막말을 했어요.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제 이렇게 나오겠지. 약간 김구라가 막말한 것처럼. 근데 유재석이 욕했어요. 이러면 에이 뭐 이렇게 나오겠지. 비슷한 거요. 비슷한 거요. 우리는 편하다. 아, 유재석까지 살면 저거 아마 그 호텔에서 자고 나도 침대 개놓고 나올 거다. 우리는 씨 다 던지고 나온다. 한 게 없어요. 아유 인생이 얼마나. 그래서 요게 그 이미지를 쌓는 거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그 가치관의 문제거든. 우리는 즐거운 걸 좋아하는 거고 상대가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를 더 방점을 두거든. 예. 그래서 그렇게 있는 거고 또 상대가 이제 살 때 방생하는 고기가 뭐 어떻게 살아나갈 때 그거를 어떻게 살리느냐와 관련된 부분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살려주는데 살려줬으면 됐지 뭐 지가 어떻게 살든 뭐 별 관계는 없다고 생각해. 그런데 이제 그 중에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 그런 거 했었는데 승가대 학인 스님들에게 뭐 이렇게 좀 지원해 주는 거 그게 마중물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아니 그 등록금 받아먹고 아니 그 생활비 받아먹고 쉽게 말해서 그 용돈 좀 이렇게 받고 속퇴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살다 보면 에이씨 내가 지원했더니 내가 지원한 스님은 속퇴야 씨 이것도 있을 거고 걔 중에는 나중에 뭐 본사주의 스님도 되고 큰 스님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한 수십 년이 지났어 그랬더니 이렇게 됐네 그거 나름이지 그게 뭐 예단할 수가 없잖아 그걸 뭐 후원한다 그러면 그냥 학교에서 이렇게 맺어주고 뭐 이렇게 끝이야 그러니까 뭐 세이브 더 칠드런 그런 것도 마찬가지겠지 거기서 내가 지원하는 애가 뭐 양아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 거기서 진짜 잘 돼가지고 대단한 사람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뭐 가능성은 뭐 열려 있는 거지만 그 중에서 내가 지원한 애가 잘 됐으면 그러면 되게 뿌듯하지 않을까? 내가 그래도 그렇게 좀 후원했더니 몇십 년 지나고 나니까 내가 이제 한 80 됐는데 그 스님이 큰 스님이 됐어.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하면 그 스님이 옛날에 저 스님이었잖아. 내가 저거 용돈 줬다. 뭐 이러면서 아니 그렇지 않을까? 나도 내 주변에 옛날에 내가 찌리할 때 봤던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뿌듯하게 생각하는데 뿌듯해요. 이렇게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이러길래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때 좀 더 주지. 내가 그때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아니 그게 사람 마음 아니에요? 똑같이 평등하게 나는 줬지만 그래도 그 결과값이 좋게 나오면 더 좋은 거지. 여러분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지.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주는 거고 그래서 자식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리고 나같이 이상하게 될 수도 있어. 내가 얘기했잖아. 나 우리 아버지가 나 되게 싫어했다고.
맨날 이상한 거 하고 뭐 이런 거 세상이 바뀌어서 나 같은 사람이 살지. 야, 내가 한 2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아찔하다. 근데 진짜 나도 운이 별로 안 좋은 게 내가 한 20년 뒤에 태어났으면 인생이 훨씬 더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더 잘 됐을 수 있다. 나 같은 스타일이 이게 개인주의에서 많이 먹히는 스타일이야. 근데 조금 다행히도 코로나 선생께서 나를 살렸어. 어. 그래서 그리고 지금도 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내가 경박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싫어해. 경박하고 말을 함부로 한다. 근데 재미없는 것보다는 듣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달라요. 판단 기준이. 예. 그래서 어 그래서 요 동물을 살렸을 때 얘가 조금이라도 더 좋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야. 얘가 잘 살아기를. 그래서 용이 될 수 있는 고기만 방생을 한다니까. 용되는 고기. 용되는 고기가 잉어는 왜 잉어를 대단하게 보냐면 비늘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비늘. 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그런 인식이 없는데 예전에 양반집에서 좀 그러니까 옛날 양반집 말고 우리 어렸을 때 이런 집에서 비늘 없는 고기는 제사상에 올리지 않는다가 있었어. 왜 비늘이 입었다는 거는 조금 더 계급적으로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어를 올리지 치를 올리지 않는다는 게 있어. 꽁치 뭐 이런 거 있잖아. 삼치 뭐 갈치 이런 거는 제사상에 안 올린다. 어를 올리는 거. 어가 레벨이 높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갑옷 입으면 아무래도 조금 이제 더 귀한 거지. 예. 그래서 잉어가 이제 용된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등용문이에요. 등용문. 저 양자강에 있는 등용문. 용되는 거고. 폭포를 왜 기어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폭포를 기어 올라가면 용이 된대. 그래갖고 못 기어 올라가면 그게 이제 용문이거든. 용문. 거기 이제 못 올라가면 맞바위 깨져가지고 여기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우리나라 저 영광 굴비처럼 이렇게 그걸 액상이라 그러고 맞박에 상처 났다라고 하는 거고. 그 이제 떨어진 걸 액상이라 그러고 올라간 걸 용문에서 이제 용됐다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고. 잉어 있고 그 다음에 거북이 있고요. 거북이가 현무잖아. 현무. 이 현무 모시는 데가 무당산이에요. 무당산의 주신이 현무입니다. 저런 걸 신앙 대상으로 삼는다는 게 조금 내가 보기엔 좀 웃기긴 한데 현무가 신앙 대상이 되나? 그리고 사신도가 좌청룡 500호 남주작 북현무가 별자리예요. 사실 사신도가 원래 별자리라고. 그래서 저게 뭐 되겠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거북이 용된다 있어요. 그게 현무잖아요. 거북이 용 현무. 온전한 거북이는 전현무냐? 그냥 쓸데없는 소리야. 하지마. 아유 그런 이런 유치한 거에 웃어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미꾸라지. 미꾸라지가 도대체 왜 용이 되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미꾸라지 용된다는 말이 있고 개천에서 용난다가 미꾸라지예요. 이게 미꾸라지입니다. 그 정체가. 그래서 미꾸라지가 왜 용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추정컨대 비늘 있는 것만 높은 게 아니고 수염 난 것도 높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수염 난 고기가 다 어떻게 보면 조금 괜찮다고 봐. 그러니까 잉어는 비늘에 수염까지 있고 그다음에 뭐 가물치 이런 것들도 수염이 나 있어. 그래서 그게 약간 높은 고기이기 때문에 아마 산후조리 관련해서도 그걸 먹을 때 보양이 된다라고 에너지가 좋은 에너지가 들어와요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수염난 고기들은 다 탁한 물에 사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눈이 퇴화되고 눈이 약화되고 시력이 약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촉수가 발전해서 그렇게 그걸로 찾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래는 더 물 거지 같은 물에 사는 삼급수에 사는 거지 같은 어종이거든. 그런데 용된다고. 폐수에 사는 애들이 어떻게 용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몰라 아마 뭐 그래서 미꾸라지 용된다가 미꾸라지 수염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일 확률이 제일 커요. 어, 그래서 어, 수염난 애 중에서 제일 싼 애가 미꾸라지. 그래서 미꾸라지 방생을 하는 거고. 그래서 방생의 주체는 용이 될 수 있는 애면 더 좋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지금 월정사에서 지금 요번에 방생할 때는 제가 수륙 방생 해가지고 그냥 업데이트 한 거예요. 작년보다. 그래서 새도 좀 넣고 새하고 물고기를 같이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갑자기 의견을 냈더니 새를 어디서 구하니? 새를 어디서 구하니? 그래서 내가 해목스님이 잡으면 되는데 를 시전했거든. 어, 돈도 안 들고 좋지. 그랬더니 어떻게 새를 잡니?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 기억해봐. 우리 어렸을 때 포장마차에 참새구이가 있었어. 그거 키운 거 아니다. 다 잡아서 납품한 거예요. 진짜 그걸 다 잡아서 납품한 거야. 기억해 보면 야 저거 어떻게 잡았을까? 서울에만 포장마차가 진짜 우리 어렸을 때 엄청나게 많았는데 거기서 먹는 모든 참새를 누군가 잡아서 납품한 거야. 참새 양식이 안 됩니다. 참새 양식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참새가 부족해서 뭐 매출액이라는 둥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 그래서 그런 정신으로 잡으면 되지. 잡으면 되지. 그러면 원가도 안 들고. 그래서 새 했는데 이제 새 구하기가 좀 어렵죠. 새방생은 미얀마에 있어요. 미얀마에 새방생 있어. 내가 미얀마에 새방생 해봐. 걔네도 다 잡아오는 걸 걸? 그거 뭐 어떻게 할 거야, 쥐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꿩이 꿩이 있대, 꿩이. 근데 한 50마리밖에 없대. 꿩 농장에 한 50마리밖에 없대. 그게 바로 원한다고 바로 줄 수 있는 게 아니래. 원하면 부화를 시킨대. 아 진짜. 그러면 꿩 농장에서 뭐 할 거요? 그 되게 재밌더라고. 그래서 새하고 물고기하고 그리고 물고기는 거기 또 1급수래 가지고 저 미꾸라지 이런 애들을 풀어놓으면 애 죽어요. 맑은 물에 애가 죽는다니까. 그래서 그거는 안 되고 거기서 사는 애들을 또 그게 그 생태 뭐 해가지고 또 그 연구하시는 분이 그거를 또 키워요. 그래서 그걸 풀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적으로 하니까 지금 뭐 강원대학인가 뭐 그분이 계속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공장 돌리고 있어. 어, 어.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사실은 방생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 제가 처음에 갔을 때만 해도 그 오대산 앞에 그 오대천에 큰 게 있었어요. 산천어 열먹어 이런 큰 게 있었어. 걔네 다 죽었거든. 그거 좀 살려줬으면 좋겠구만. 크지를 못해요. 그게 수달이 들어오고 난 뒤부터 경기가 끝났어요. 내가 수달 진짜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지금까지 본 바로 유희로 생명을 죽이는 거는 인간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수달이 그렇게 행동을 해요. 수달은 장난삼아 물고기를 죽인다니까. 지능이 되게 높아. 그리고 수달의 반경이 몇 킬로가 돼요. 움직이는 게. 그러면 수달을 잡으면 되잖아. 수달 천연기념물입니다.
천연기념물입니다. 산천어 열목어도 천연기념물입니다.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천연기념물이 천연기념물을 잡으니까 공원도 어떻게 못하고 아무도 어떻게 못해. 그러니까 천연기념물이 아닌 애가 잡으면 잡아가지고 족치면 되는데 이게 뭔가 그래서 수달이 들어오고 난 뒤부터 큰 물고기가 없어. 그래서 수달을 먼저 조금 애를 잡아다가 저쪽에 너희 딴 데다 갖다 버리든가 뭐 이래야 되지 않나. 근데 버리면 그 동네가 이제 아작이 나겠지 또. 그 동네 아작 나겠지. 어딘가 막 잡아다가 그렇게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그 뭐 길고양이 이런 거 괴롭히면 잡아다가 버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 죽이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 갖고 저쪽 동네에다 갖다 버려버리는 거야. 그 동네는 어쩌나. 그 동네는 어쩌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방생이다라고 하는 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 스스로가 거듭나고 선의 의지를 환기시켜서 나 생기라는 용어를 내가 되게 좋아하는데 생생지위덕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생기위성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생의 기운, 생생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되면 그 좋은 기운이 마치 실록 같은 거예요. 요즘 이렇게 산에 가거나 이렇게 보면 숲에 가면 되게 좋은 게 실록. 이 녹색이 되게 이쁘거든. 파릇파릇한 녹색.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사람으로 얘기하면 청춘이지. 청춘이지. 청춘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뛰지 않아? 그래서 이런 그 생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생기가 있으면 모든 나쁜 사기를 물리친다는 거야. 그 생기가 마치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그래서 방생이라는 걸 하게 되면 그 기운으로 나의 좋음을 북돋아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나쁜 것들은 물리치고 그리고 내가 직접 못 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대리방생이라고 그래가지고 난 사실 그런 거는 내가 만드는 거 아니요. 그건 스고스이 만드는 거다. 그건 내가 만드는 거 아니야. 내가 그 정도까지 야리하진 않는데 근데 대리도 가능한 이유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대리 기도를 하는 것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민방위 훈련을 대신 갔던 거 민방위 훈련을 여자가 어떻게 가나요? 됩니다. 몰라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그런 거 있었어. 그런 거. 그래서 난 민방위 어떻게 끝나는지도 잘 몰라. 나 한 2번 가니까 끝났더라고. 누군가는 갔을 겁니다. 누군가 갔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방생 그리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가장 공덕이 되는 거는 없대. 뭐 그 얘기도 맞을 것 같아.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 중에서 몰라. 저는 이제 또 차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서 그래서 몰라. 제가 최대한 괴기를 많이 해서 꿩은 50마리인가 밖에 없다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다 안 돌아갈 거예요. 몰라 그게 다래. 그게 문제가 잡아오면 되지. 산에 가서 송이가 있으면 잡아와야지. 내가 그 얘기를 밥 먹으면서 했다. 어디서 구하나요? 그래서 잡아오면 되지. 했더니 이게 무슨 미쳤나 이런 표정으로 보더라. 새 잡아봤어? 아니 꿩 말고 나 참새 어렸을 때 그 잡는다고
이렇게 바구니 해가지고 이렇게 놓고 이게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이거 안 해보셨어요? 광주리 같은 데서? 아 그거 안 해봤어요? 우리는 그거 해봤어요. 잡아봤냐? 못 잡았죠. 그냥 그 진짜 하염없이 무슨 낚시하듯이 기다리는 거야. 새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딴 거 아무것도 기술이 1도 없어. 이씨, 그거 재미 더럽게 없어. 끊임없이 보면서 줄 해가지고. 그리고 되게 놀라운 게 거기가 새들이 많아. 새들이 좀 모이는 데가 있어요. 광장 같은 게 새들 커뮤니케이션 뭐 하는 데가 있어. 커뮤니티 뭐 이라고 활동하는데 막상 거기다 설치해 놓잖아. 참새 안 온다. 지들끼리 뭔가 있어. 거기 뭐 쌀도 좀 뿌려놓고 이래갖고 끝까지 이렇게 기다리잖아. 안 와. 안 와. 그거 며칠 해봤다 내가. 며칠 해봤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래 내가 새총으로 또 바꿨어요. 새총으로. 그거 김병만 같은 사람이나 새총으로 맞추는 거지. 야 새총으로 새를 어떻게 맞추냐 씨. 아이고 그거 하려고 또 연습하고 아이고 씨. 아이고 되겠냐? 참. 아이고 새가 그거 맞고 죽을 정도면 진짜 별짓 다 했다. 어휴. 그러고 보면 그때는 참 할 짓이 없었어. 하루 종일 할 짓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 바구니 하나 놓고 딱 땡긴다고. 아이고 눈깔 빠지는 줄.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방생 5월 둘째 주 토요일 날 월정사에서 방생한다는 얘기. 영상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이 정말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